첫 번째 강의인데 어떻게 강의를 해서 읽을지 모르겠어요. 하던 대로. 저는 늘 이렇게 주역을 강의하면서 또 생각나는 것이 왜 주역을 배울까? 그에 대한 어떤 궁금함이랄까요? 그게 있었는데 사실 주역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들이 주역을 배우려는 그 이유가 대개 보면은 어떤 점치기 위한 뭐 이런 쪽으로 주역을 생각해요. 그것도 중요한 일이에요, 사실은. 우리가 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늘 판단의 그 기로에 서 있는 경우가 많죠. 이렇게 해야 될까, 저렇게 해야 될까. 거기서 어느 한 가지를 선택한다라고 하는 것이 그게 바로 점이거든요, 사실은. 점이라고 하는 얘기가 점점자를 보면 쭉 그어요. 이게 보면 위는 하늘이고 밑에는 땅이고 하늘 쭉 그런 게 천지에 통할 곤자예요. 이게 천지를 통한다. 우리 중용할 때 쓰는 중자가 보면은 이렇게 쓰고 이렇게 써요. 우리 지금 네모지게 써 있지만은 옛 글에는 그냥 둥글게 표시해요. 이 둥글다는 의미가 뭐냐면은 하늘을 상징하는 하늘. 천도를 뚫는 거예요. 천도를 뚫는 거예요. 그게 중요해. 중으로서 천도를 통달하는 거예요. 통하는 거예요. 그냥. 그게 곧 뭐냐? 천지 자연의 도에 부합해 나가기 위해 좀 부합하려면은 중으로 가야 된다. 이게 중으로 가야 된다. 네, 그런 뜻이에요. 그럼 저는 이게 쭉 쓰면 이게 하늘이고 땅이고 천지에 통할 곤자예요. 어느 하늘 여기서 저만 딱 찍는 거예요. 이렇게. 이 전복자예요. 그러니까 천지 사이에 뭐 하나를 내가 탁 바로 맞추는 거 하나를 선택하는 거죠. 우리가 알지자가 있고 알시자가 있어요. 이게 무슨 차이가 있냐? 이것은 화살시자의 입구자예요. 그냥 관역을 꿰뚫듯이 탁 알아내는 걸 말하는 거예요. 지자가. 근데 식은 그게 아니에요. 소리로서 말로서 또 참고하는 또 나를 또 보호해주는 어떤 그런 뜻을 담고 있지만은 이 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보긴 봤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마음속에 그냥 기억을 해두는 거예요. 담아두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기억한다 하는 그런 뜻을 담고 있기도 하고 또는 우리가 뭐 기록한다 할 때는 기록할 지자를 읽죠. 우리가 뭘 글 쓰고 아무개가 요 글자 딱 쓰면 이건 지하노라, 네? 기록하노라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냥 뭔 뜻인지를 모르지만은 마음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우리 동양의 글은 이 성인의 글은 우리 일반인들이 한 번 읽어서 알기가 어렵습니다. 그냥 마음으로 대하고 마음으로 느끼고 할 그런 정도지 이걸 무슨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 그냥 명확하게 깨쳐버린다든가 그런 글들이 아니에요. 세월을 통해서 그냥 물에 살포시 젖듯이 처음에는 봤는데 뭔 뜻인지를 모르겠어. 일단은 가슴속에 담아두는 거예요. 오랜 세월이 지난 뒤에 어느 날 그 구절이 바로 이런 뜻이로구나 하고서 탁 느낄 때가 있단 말이에요. 네. 이게 정확히 하는 거죠. 진짜고 이건 그냥 마음에 담아두는 거예요. 이 전복자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딱 점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내는 겁니다. 알아내는 거. 그것을 주역은 입으로 글로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입구자를 써서 표현한 것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을 살아가면서
점을 통해서 뭐가 옳고 그른지 그것을 알아내는 것도 중요한 것 중에 하나입니다.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참 사람들은 주역이라고 하면은 점치는 걸로 생각하고 늘 우리는 점을 대할 때 보면은 이해로서 대해요. 그것은 학자가 경계해야 될 일입니다. 이해로서 점치는 게 아니고 의리로 점을 치야 되는 거예요. 의리. 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이 일이 과연 오를까 옳지 않을까? 주식값이 올라갈까 내려갈까 이게 아니고 네.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하는데 과연 내가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오를까? 어떻게 해야 천지 자연의 도에 부합할 수 있을까? 그걸 알기 위해서 점치는 거예요. 이해하고 의리하고는 다릅니다. 옛날에 백이숙제가 주나라의 녹수를 먹지 않겠다고 수양산에 들어가가지고 고사리 캐먹다가 굶어 죽었어요. 그럼 그 사람은 길을 얻었을까? 흉을 얻었을까? 어떻게 길을 얻었을까요? 흉을 얻었을까요? 네? 그 사람은 그게 길로 생각한 거예요. 예. 이 우리가 길흉이라고 하는 용어는 주역적 용어예요. 길흉이라고 하는 용어. 선비사자 입 붙였어요. 선비의 입. 선비의 입은 늘 천리에 부합하는 말을 하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흉은 뭐냐? 여기 있으면 이게 무슨 자냐는 것은 음양이 사귈 예자예요. 이게 사귈 예자. 천지 자연의 도에 요것이 우리가 음양을 말하면 부의자를 말하죠. 이렇게 음양이 사귄 게 뭐냐면 오행이에요. 오행. 이 세상은 다 그냥 이리저리 음양이 다 얽히고 설켜 있어요. 그러니까 그 얽히고 설켜 있는 도를 그걸 끄집어낸 것이 뭐냐면 이게 그럴 문자예요. 그럴 문자 이게. 네? 음양이 사귀고 있는 이치를 모자를 씌웠어. 형식을 갖추게 한 것이 글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글을 통해서 천지 자연의 이치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글을 통해서 그 도의 소재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배우학자도 보면은 이렇게 써요. 이게 효라는 거죠. 효. 이 음양성 이 하늘에서도 음양이 사귀고 땅에서도 음양이 사귄다는 얘기예요. 좀 더 정확한 용어를 쓰면은 하늘에도 음양이 사귀고 땅에서는 강유가 사귄다 이렇게 표현. 음양과 강유라는 용어가 이게 다 주역적인 용어입니다. 이게 철학을 입문하시려면은 용어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용어가 두루뭉실하면 안 됩니다. 음양이 뭔지, 강유가 뭔지, 귀신이 뭔지, 도덕이 뭔지 이런 용어를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절부구자예요. 절부통. 자식이 가두에 절부통을 얹어놓고 효를 찢는 거예요. 조작 방아 찢듯이. 이 효라는 것은 이 세상사는 음양이 이렇게 변화해요. 음극적 양생하고 양극적 음생하고 이렇게 변화를 합니다. 그 변화하는 이치를 담은 것이 효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동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가만히 그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가만히 그치는 것을. 그러니까 이 세상은 다 동하느냐 정하느냐 이걸로 다 얘기해요. 우리 도라는 글자도 볼까요?
그냥 이 세상은 그냥 기운이 하나로 흐르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한일자 쓴 거예요. 우리가 이 하나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하늘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늘을. 하늘은 그냥 기운이 유행하는 거예요. 거기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리예요. 그래서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리를 모양으로 표현을 하자면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원이에요, 원. 하늘을 우리가 둥글게 표현해요. 둥글게. 네.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자리잖아요. 오늘 하루도 우리가 형상으로 표현을 하자면 어떤 모습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이걸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낮과 밤으로 오늘 하루를 표현하면 그렇잖아요. 어제 하루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돌고 돌아요. 내일도 또 마찬가지. 하루를 단위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 한 달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1년도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좀 더 크게 12만 9,600년도 표현하면 원 밖을 못 벗어나요. 이게 하늘의 이치다 이게 하늘의 모습이고 하늘의 이치다 있는 게.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늘의 그 이치를 그러면 하늘과 닮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그야말로 눈, 귀, 입을 다 대야 된다는 얘기예요. 눈, 귀, 입을 다 대야 된다. 왜냐하면 이 욕심이 끼면은 저 천리에 부합할 수 없다 이게. 그게 옛날 선비들이 고요히 정조를 하는 겁니다. 눈 닫고 귀 닫고 입 닫고 이렇게 해서 고요히 정조를 하는 거예요. 이 정조하고자 하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이 하나를 이루기 위한 정신일도, 정신일도를 말하는. 이걸 원으로도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불가에서는 사람이 정신일도 한 것을 그 경지를 불가에서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원각이다 이렇게 표현해요. 둥그런 자 깨실각자. 생각함도 없는 그 경지에 이르는 거예요. 이게 그걸 원각이라는 거예요. 도가에서는 그것을 금단이라는 말도 쓰죠. 금단. 금단의 도를 이뤘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쇠금자. 네. 우리가 막 그러니까 세상에서 모두가 다 하나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하나에서. 우리가 이 주역을 공부하시려면은 이 숫자를 잘 알아주셔야 돼요. 수. 1은 뭐냐 이게. 2는 뭐고 3은 뭐고. 우리는 수학 그냥 1, 2, 3 아는 걸로 생각해가지고 그냥 무조건 거기다가 가감성제를 하고 했지만은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철학적 의미를 알아야 돼요. 숫자에. 주역은 수를 알아야 되고 상을 알아야 돼요. 상. 회상, 뭐 이런 거. 상을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이것을 이치를 알아야 돼요. 의리라는 겁니다. 상, 수, 이. 이 세 가지를 알아야 돼요. 주역을 공부하시면. 그래서 처음부터 제가 주역 강의 처음부터 들어가지를 못하고 한 달 정도 이렇게 기초를 좀 하려고 해요. 주역에 입문하기 위해서 기초적으로 알아야 될 부분들 요걸 알아야 제가 무슨 강의를 해도 그걸 이해를 하고 재밌게 들어갈 수가 있지. 요 기본적인 것을 이해를 못하면은 제가 뭔 얘기를 해도 잘 이해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이게 돌아오는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얘기가 자꾸 엉뚱한 데서 빠져나가는데 여기 하나에서 여기 양쪽이 둘이 붙어있는 이게 뭐냐면 음양이에요. 음양이 붙어있어요. 태극에서 음양이 생하는 이치를 말하는 거예요. 이 세상은 다 천차만별이지만은 크게 나누면 음적이냐 양적이냐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예요. 그 둘 붙이는 거예요. 여기다가 뭐뭐로부터 하는 자자를 썼죠. 이건 뭐냐면 사람 코를 나타내는 거죠. 코, 이게 코빗자예요. 여기가 이렇게 비친 게 뭐냐? 여기 산근이야. 여기를 산근이라고 해요. 산근.
여기를 통해서 혼백이 출입하는 거예요. 혼백이. 요 이권에다 두 글자 쓴 건 뭐냐? 콧구멍이에요. 콧구멍. 콧구멍이에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코 밑에 쓸 때 이렇게 쓰죠. 그렇잖아요? 네, 이거 써요. 요걸 표시한 거예요. 그럼 왜 하필 코를 표시했느냐? 이게 사람의 인체가 어머니 몸 안에서 형성이 될 때 맨 처음 뭐가 들어오냐? 물론 부정모혈로 형성이 되죠. 근데 거기에 혼백이 먼저 들어오는 거예요. 혼백이. 혼이 들어와가지고 거기서부터 이제 신장도 만들고 심장도 만들고 그 다음에 간장을 만들고 다음에 폐를 만들고 다음에 비위를 만들고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그러니까 이 코가 맨 먼저 형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코를 통해서 혼백이 들어오니까. 그래서 우리가 비조라고 하는 얘기가 바로 그런 거예요. 비조. 참. 그 자리도 비조라고 하잖아요. 비조. 도라는 것이 뭐냐? 모든 만물을 생하게 하는 맨 첫 번째 근원적인 이것을 도라 하는 거예요. 근원적인 거. 이걸 태극이라는 말로 씁니다만은 사람 몸으로서 말하면은 사람이 맨 먼저 태어날 때 뭐부터 나옵니까? 머리부터 나오는 머리 숫자를 쓴 거예요. 머리 숫자. 여기에다가 책받침표는 갈지자인데 우리는 보통 갈지자로 얘기를 하지만은 정확한 표현은 뭐냐면 쉬엄쉬엄 갈 착자예요. 가다가 그쳤다가 또 가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우리가 이 행할 행자에다가 이렇게 그칠지자를 붙이는 거예요. 그칠지자. 우리가 책받침표를 이렇게 쓰죠. 이렇게 쓰잖아요. 취해. 이게 뭐냐면 여기 행할 행자예요. 행할 행자. 이건 그칠지자. 우리가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얘기하면은 봄이 되면은 만물이 막 활발하게 움직여 발동해요. 봄, 여름 때. 그것을 뭐라 표현하면 동한다 이렇게 표현해요. 네? 움직인다는 얘기예요. 이제 가을, 겨울 되면 자라는 걸 멈춰요. 그치고 결실을 맺어요. 가만히 그치기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과정도 보면 동했다가 그쳤다가 이렇게 가는 거예요. 네. 1년 과정도 하루도 마찬가지고 한 달도 마찬가지고 1년도 마찬가지. 동이냐 정이냐 이 두 가지로 다 얘기하는 거예요. 도라고 하는 것은 뭐냐? 이 두 가지를 다 담고 있는 거예요. 두 가지를. 우리가 동정을 용어로 표현하면 그걸 뭐라 하냐? 주역적인 용어로서 그걸 음양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동정은 움직인다, 그친다라고 하는 이 동정은 천지자연의 모습을 형용한 글자라고 한다면은 음양이라는 이 용어, 음양이라고 하는 이 용어는 주역적으로 포장한 거예요. 동정을. 네? 동하는 것을 양이라고 하고 정하는 것을 음이라고 한다. 이건 주역적 약속이에요. 주역적 용어입니다. 이게. 도는 그걸 다 담고 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이 도라고 하는 것이 쉬엄 가다가 그쳤다가 이렇게 쉬엄쉬엄 갈 착자예요. 그래서 주역에서는 도를 어떻게 정의를 내리냐면은 일응일양지의 도다. 저는 보통 그냥 음자는 이렇게 써요. 그냥 다룰자로 써요. 양 나를자 써요. 지의 도다. 이름입니다. 도다. 한 번 음하고 항상 가만히 그치는 거죠. 한 번 양하고 동하는 거죠. 한 번은 숨고 한 번은 드러나는 것. 이걸 돌아간다. 그러니까
이게 양과 음으로 그냥 딱 끊어져 있는 게 아니라 음양이 서로 간에 돌고 도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이렇게. 네? 태극을 서로 감싸는 모습이에요. 서로 감싸안고 또 서로가 변화하게 하는 그런 모습을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아니 음양을 갖다가 쫙 이렇게 그려도 좋을 것 같은데, 그죠? 이렇게 그려도 좋을 것 같은데 이걸 갖다가 이렇게 불고 올라했어요. 이건 뭐냐면 여기 음양에, 이거 음양이 채로서 얘기한 거지만 이것은 시간과 더불어 변화하는 이치를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이걸 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세상사 모두가 다 음양에 삽입되어 있다 이거예요. 그것을 담은 글자가 이거예요. 이거 X표 하나 설명하려고 좀 이렇게 얘기하고 있네요. 지금. 이거 설명하려고. 이게 하늘에서도 음양이 사귀지만은 땅에서도 강과 유가 사귀고 있다. 네, 그래서 효라고 하는 거, 이거 효라고 하는 요거에 대한 이름이에요. 요 상징부호에 대한 요 이름이 이걸 효라고 하는 거예요. 동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가만히 그치는 걸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근데 이 둘 사이가 서로 사귄다. 배움이라는 건 뭐냐? 바로 그런 변화하는 이치를 내가 배우는 거예요. 변화하는 이치. 어디 저기 뭐야 나중에 커서 직장 구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네? 세상사에 그 흘러가는 그 변화하는 이치, 그걸 알기 위해서 내가 공부하는 거다 이런 얘기예요. 가르칠 글자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아요. 여기도 이 효를 썼어요. 효. 이것도. 사실 배울학자 옛글에는 어떻게 써있냐면은 이렇게 써있어요. 옛날 글자예요. 다른 거 필요 없이 그냥 이렇게 표시했어요. 이것도 똑같죠? 가르칠 때 똑같아요. 똑같아요. 옛날에는 가르칠 글자는 없었어요. 옛날에는 배울 학자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저 얘기라는 책을 보면은 거기는 뭐라고 써있냐면은 교자는 학집아냐라. 가르칠 글자를 썼는데 가르칠 글자를 어떻게 쓰냐면은 가르칠 글자를 배울 학자를 놓고 썼어요. 교자는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배움의 반이다 이게. 가르치다 보면 내가 배우거든. 네? 가르치다 보면 내가 배우거든. 그러니까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은 배움의 반이다 이게. 그래서 가르친다는 글자 자체를 갖다가 배우락자를 쓰는 거예요. 배우락자를 쓰는 거예요. 저도 예전에 제가 첫 주역 강의를 99년도부터 했어요. 99년도. 그때가 딱 제가 40살 되던 때입니다. 그때 99년도가 딱 40살 때. 논산하고 목포하고 첫 주역 강의를 제안을 했는데 아마 이제 제가 가르칠 능력이 못 됐는데 야산 선생 손자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야산 선생 손자면 잘 가르치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전 제안을 한 거예요. 근데 사실 그때 제가 정직했으면은 아이고 전 못합니다 이렇게 했을 텐데 당돌하게도 하죠. 이렇게 했어요. 하죠. 근데 한번 마음이 좀 뭐라 할까
좀 양심에 갇히게 됐어요, 사실. 내가 가르칠 만한 입장이 못 되는데, 우리가 규역이라고 하면은 대개 우리가 사서 오경 중에 수경이다. 네? 가장 수준이 높은 우리다. 옛날 선비들도 규역이라고 하면 어디 팡 못했지요. 그렇잖아요. 네. 삼현, 네? 삼현 중에 으뜸이다. 도가에서 말하는 세 가지 경사가 있어요. 이 뭐냐? 노자, 장자, 주역. 이걸 삼현이라고 해요. 네? 삼현. 그 중에서 으뜸이다. 삼현지관이다. 삼현이라고 하는 이 현이라는 말이 현학이라는 뜻이야. 참 묘한 말이다 이 얘기예요. 옛날 위진 남북조 시대에 현학이 많이 상행했죠. 그때 도가 수련을 하는 사람들이 가장 어려운 학문으로 삼았던 글이 노자, 장자, 주역이에요. 이 세 가지 주역. 그 중에서 주역이 너무 어렵다 이게. 그 으뜸관자 쓴 거예요. 이 사람 신체에서 제일 꼭대기 있는 게 뭐예요? 가시잖아요, 가. 그런 정도의 글인데 사실 당돌한 거지. 제가 정직했으면 적어도 주역 공부하려면 수염도 이만큼 나오고 그렇잖아요. 한 60 정도 넘어서 주역을 가르친다든가 해야 되는데 40대 딱 40 먹었죠. 그때가 99년도니까 올해가 이제 20년째예요. 올해가 이제 20년, 18년이니까 주역 강의 한 20년입니다. 그러니까 행여 주역 강의 하는데 그저 남이 했던 얘기 그냥 입으로만 전달하는 앵무새가 되지 않을까 마음이 많이 걱정이 됐어요. 저도 일만에 양심 있는 사람이니까 걱정이 됐어요. 그런데 지내놓고 보면은 그때 그 용기가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때 그 용기. 왜냐? 가르치려고 하다 보니까 내가 알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뭔 뜻일까? 혼자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혼자. 배우는 입장이면은 그렇게 안 합니다. 아니 모르면 내일 하지. 그걸 끝나버려요. 근데 당장 강의를 해야 되는데 이거 내가 모르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파고 들어가는 거예요. 난 지금도 목포 강의를 가지만은 기차를 타요. 그 타는 시간이 즐거워요. 왜냐? 그때 혼자 생각을 할 수 있는 시간. 그러니까 책을 한 번도 기차 간에서 책 없이 가본 적 없어요. 계속 들고 있었지. 숨을 섞어. 내 손에 한 번도 책을 놔본 적이 없다. 이게. 책을 놔본 적이 없다. 그래서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한편 부끄럽기는 했지만은 결과적으로는 그때 그 행동이 나한테는 좋았다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여기 계신 분들도 아마 단지 배운다는 생각만 갖고서 주역 공부를 하실 생각하지 마시고 가능하면 배움도 좋지요. 우리가 논어에 보면은 학이 시습지면 불영여로와 배우고 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맨 첫 구절에 기쁠열자를 썼어요. 이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즐거움을 갖는 그 속에서 깊이 있게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즐거움이 없으면 안 됩니다.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논어라는 책을 끝까지 볼 수 있는 거예요. 만약 시험 본다라고 한다, 시험 본다면 혹시 다 볼지도 모르지.
그러나 그건 오래 못 갑니다. 즐거움으로써 공부를 해야 돼. 인생 자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 사는 자체를 불가에서는 뭐 괴로울 꽃자 바다의 자 쓰지만은 인생은 산다는 자체가 즐거움이에요. 즐거움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는 것이지. 예? 아무리 힘들어도 어떻게 하든지 살아야 되는 거예요. 모처럼 나온 이 삶인데, 예? 뭐 불가에서는 뭐 육도 윤회한다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가본 사람이나 하는 얘기고, 예? 지금 살아있는 이 순간을 갖다가 예, 의미 있는 삶을 보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되는 것이죠. 어떤 때는 저도 가끔 가다가 집사람은 저기 직장 다녀요. 이게 저녁 때좀 되면은 내일 아침에 출근해야 될 생각 때문에 마음의 여유를 갖지 못해요. 그렇잖아요. 어떤 때는 여유 있게 차도 한잔 하면서 이렇게 같이 얘기도 하고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보면 집사람 마음의 여유가 별로 없어요. 보면은 사실 저도 그렇지만은 그나마 여유를 가지려고 막 저도 노력은 하는데 워낙 저도 뭐 당면한 일들이 좀 있다 보니까 이게 저도 늘 제 스스로가 막 바쁘게 살아가는 거에 대한 그런 불만도 생깁니다. 이게 학문이라고 하는 것이 그야말로 유여한 가운데 여유를 갖는 가운데에서 학문에 힘이 생기는 것이지 마음이 막 바쁘고 하는 데서 힘이 생기는 게 아니거든요. 그것이 지식은 많이 쌓일지는 몰라도 힘은 거기서 나오는 게 아닙니다. 여유를 갖는 데서 나오는 것이지. 그래서 하루하루를 이렇게 보내면서 뭔가 마음의 여유를 갖고 그냥 막 지금 내가 처한 곳이 어떤 곳인지 알지도 못하고 조금 어떤 뭐 목표를 향해서 누군 돌진하듯이 막 인생을 살아가다가 참 어느 날 황혼역에 쥐는 태양을 바라보면서 내 삶을 돌이켜봤을 때 그 후회 없는 삶을 살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좀 들어가긴 합니다만은 여하튼 이 사는 자체가 즐거운 것이고 학문 역시 즐거움을 가져야만이 공부를 가져야만이 깊이 있게 이렇게 공부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역도 마찬가지예요. 그리고 배움보다는 내가 한번 기회에 한번 가르쳐봐야겠다 이 생각을 갖고서 이 주역 공부를 대하시면은 보다 많은 것들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저는 이 주역이라고 하는 책에 어떤 생각을 갖냐면은 꼭 양파 껍질 같아요. 네? 뺏기도 또 계속 나와 그냥 계속 한없이 무슨 알갱이가 나오는 게 아니라 한없이 그냥 뺏기지는 거예요. 한없이. 이게 이 글자를 보다가 제가 그냥 한 시간을 소비를 해버렸는데 우리가 여기라는 글자가 있습니다. 여기라는 글자에 대해서 얘기를 내리고 있는 건 많아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대표적으로 옛날 삼국시대 때에는 역을 어떤 용도로 이해를 했냐면은 일월 위역이다. 해와 달을 역으로 이렇게 하늘과 땅이 있다면은 그 사이에 해와 달이 왔다 갔다 운행을 해요. 태양이 높이 뜨면은 하지고 낮게 뜨면은 동지예요. 높이 뜨느냐 낮게 뜨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사시사계절이 생겨요. 거기에 따라서 만물이 생장 수장을 하는 겁니다. 태어나고 자라고 결실을 맺고 죽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과 땅이 그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 해와 달이 그렇게 만든다 이런 얘기예요. 물론 인간이 해와 달만의 영향만 받고 태어나서 살아가봤어요. 이 주변에 있는 모든 것들이 다 나의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하다못해 촥 보이지 않는 먼 별조차도 나한테 영향을 미치는 거예요. 옛날 사람들은 이 사람들 다 저 별에 저 전기를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신이라는 말 써요. 생신. 여기 신자가 뭡니까 이게? 별 신자예요 이게. 별 신자예요. 사람은 저 하늘에 전기를 받았다. 모든 것이 다 영향을 미치지만은 그 중에서 해와 달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만물을 생하게 하는 그 근원적인 것을 해와 달로 보는 거예요. 근원적인 것. 이걸 우리가 주역적으로 표현하면은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태극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만물을 생하게 하는 근원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원적인 것이다. 해와 달이 그렇다 이래요. 그래서 1호를 태극이다 이렇게 얘기해도 돼요. 태극이다. 그러면 우리 태극 1월이라고 하는 것이 1월의 역할이 뭡니까? 1월의 역할. 해와 달 역할. 해와 달 역할이 뭐예요? 세상을 비추는 거죠. 환하게 비추는 거예요. 우리가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어요. 해와 달 역할을. 첫째, 환하게 밝히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까 우리가 역을 배우는 이유가 뭡니까? 밝게 살기 위해서 배우는 거예요. 밝게 살기 위해서. 지금 세상 밝은 세상이라고는 하지만 제가 볼 때는 밝은 세상이 아니에요. 부모님을 모시고서 어떻게 모셔야 할지 알지도 못하고, 네? 세상 사람들을 대하면서 어떻게 대해야 할지를 알지를 못하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알지를 못하고, 그냥 캄캄한 밤길을 걷는 것과 똑같아요. 태양은 떴지만은 캄캄한 밤길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역을 배우는 이유가 뭐냐? 밝게 살기 위해서, 밝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역을 배우는 거예요. 뭐가 옳은지 그른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것도 마찬가지죠. 나 자신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사는 것이 바른 길일지 이걸 알기 위해서 주역을 배우는 거다. 또 한 가지, 해와 달의 역할은 뭐냐? 두 번째, 세상을 기르는 거예요. 해와 달로 세상을 길러요. 그러니까 결국 주역을 배우는 사람은 주역을 통해서 뭘 해야 되느냐? 아까 나 자신을 밝히기 위해서, 밝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게 바로 뭐냐면 문명이다, 문화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문이다라고 하는 거. 이게 다 그런 뜻이에요. 문이라는 글자가 이게 밝히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글월문 하죠. 글월문. 글이라는 게 뭐냐면 보이지 않는 천지 자연의 도를 요 글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밝히는 거예요. 도를 밝힌 게 글이에요. 도를 밝힌 것이. 어떤 사람은 뭐 아르마리병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쓸데없는 글을 배웠으니까 그런 것이고, 그러나 진정한 이런 성인이 쓰신 이런 글들은 결국 내가 가고자 하는 그 길을 밝히는 거예요. 횃불과 같은 거예요. 횃불. 그렇게 밝은 사람이 되기 위해서 주역을 배우는 거다 이 얘기예요. 또 한 가지는 해와 다른 만물을 길러요. 우리가 주역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 이건 말하자면 작게는 수신지도죠. 수신지도. 수신하는 바를 알기 위해서 내가 주역을 배우는 것이고, 또 한 가지
세상을 길르기 위해서. 네? 옛날 선비들은 그걸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제세안민이다.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히 하기 위해서 우리 주역책 저자는 네 분이에요. 우리 다른 책들은 대개 한 사람 손에 의해서 저술되잖아요. 네? 주역은 4대 승인의 손길을 거쳐서 주역책이 이루어졌어요. 첫째, 복귀시. 지금으로부터 3,500년, 서기전 3,500년 전쯤이에요. 둘째, 문왕. 셋째, 주공, 문왕의 아드님 주공. 넷째, 공자. 네 분 승인의 손길을 거쳐서 주역책이 이루어졌어요. 이 기간이 작년에 몇 년이냐? 3,000년 역사가 흘러요. 3,000년 세월을 거쳐서 주역이라는 책이 완성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후세 공자도 주역을 그야말로 신서로 해준 거예요. 신서. 네? 공자도 주역에 뭐 좀 틀린 글자가 있나 하고 다 시경, 서경의 글들은 잘못된 글자 다 고치고 다 이랬는데 공자가 주역책을 보니까 주역책은 글자 하나 고칠 게 없더라 이 얘기예요. 그래서 공자는 단지 설명서만 붙였어요. 논에 보면 수리부작이라는 거예요. 수리부작이다. 나는 그저 전술만 했지, 네? 승인의 도를 난 그대로 전하기만 했지, 나는 창작하지 않았다. 논어를 두고 한 얘기예요. 참 주역을 두고 한 얘기. 주역을 두고. 이 수리부작의 정신, 유학의 굉장히 중요한 정신으로 이렇게 개선되어 있는 겁니다. 사문난정이라는 게 바로 이런 정신이에요. 그걸 엉뚱한 데 쓰셔먹어서 그런 것이지, 네? 글자 한 글자도 한 번 고치지를 못하는 거예요. 글자 한 글자도. 그러니까 옛날 분들이 이 주역을 아까 성인이 주역을 저술하신 목적은 뭐냐 이런 얘기예요. 이거 하기 위해서 이거. 네? 주역책을 저술한 이유가 제세 안민, 세상을 구제하고 백성을 편안케 하기 위해서 주역책을 만들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우리 후학자들은 주역을 통해서 뭘 해야 되냐? 마찬가지예요. 내가 어떻게 바르게 살아야 될까라고 하는 그거 이외에도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은 세상을 위해서, 네? 세상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된다. 주역은 수신지향만이 아니라 경세지향. 세상을 경륜할 수 있는 학문이들도 된다는 얘기예요. 세상을 경륜할 수 있는 학문이라 합니다. 자, 요약을 하면 주역은 나 자신 어떻게 살아야 될까? 어떻게 살아야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바른 길을 갈 수 있을까를 논할 수 있는 수신지학. 그렇기 때문에 점수 치는 거예요. 내가 어느 길을 가야 할지를 모르기 때문에 점을 치는 거야. 일로 가야 돈을 벌까 절로 가야 돈을 벌까 이게 아니고 어느 길을 가야 마땅할까 마땅하지 않을까 이걸 알기 위해서 점수 치는 겁니다. 방편이에요. 점 치는 게. 우리는 점 치는 것을 저속하게 생각하지만 주역에서는 점 치는 것도 성인지사로 생각을 해요. 성인지사. 이것도 성인에 이르다는 얘기예요. 점 치는 것도. 우리는 이게 점을 치는 걸 너무 남발하고 또 좋지 못한 곳에 많이 쓰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 하면은 벌써 눈살 찌푸리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예전에 제가 주역 강의를 해양대학에서 주역 강의를 이렇게 한번 한 적이 있었는데 거기 뭐 학생들도 거기 있었지만 교수들도 있었어요. 근데 한 교수가 손을 딱 들더니 아니 선생님 주역 공부하면 미친다는데 그 말 하십니까? 누구한테 들었습니까? 했더니 아니 제가 조교 시절 때 우리 지도 교수께서 그 말씀을 해가지고 지금까지 주역 공부를 못했네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분 말씀 틀렸어요. 왜냐? 아니 주역이라고 한다면 정말로 천지자연의 도에 부합해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주역을 공부하는 건데 예? 그야말로 우리 사불범정 사는 법을 정을 발음을 정할 수 없다 이게 사불성정 사는 정을 이길 수 없다 이런 얘기예요. 때가 바른 길을 정도를 걸어가는 그 사람에게 삿된 것들 어디 감히 범할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네? 내가 아무리 으슥한 네? 호적산 산길을 걸어간다 하더라도 어찌 감히 잡귀가 범할 수 있겠냐 이런 얘기예요. 주역을 공부하는 사람은 정도를 가기 때문에. 근데 대개가 아마 이제 바르게 공부를 못하고 사술로 쓰다 보니까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런 것이지 참되게 주역 공부하는 사람에게는 사가 범할 수 없는 겁니다. 참 쉬었다가 다시 하죠.